자, 이번 단어는 1학년 크게 3단원 생명의 진화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인 현대종합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종합설은 진화론,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랑 관련된 부분이면서 이 단원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라서 앞에 나온 얘기들이 조금씩 이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곳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는 그동안 진화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했었어. 뭐 찰스 다윈이라는 아저씨가 자연선택설, 적자생존, 환경에 적합한 애들은 살아남고 적합하지 않은 애들은 죽는다. 예를 들면 뭐 기린의 목이 긴 이유에 대해서 나왔죠.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긴 애들 짧은 애들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위에 있는 높이 있는 나뭇잎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먹이가 위쪽에 풍부하니까 목이 긴 애들한테 더 유리했다. 목이 짧은 애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기린들은 목이 긴 아이들 위주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연 선택이었죠, 그죠? 그리고 무슨 돌연변이 갑자기 달맞이꽃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큰 달맞이꽃이 나타났어. 왕 달맞이꽃이라고 해요. 자, 더프리스라는 과학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를 지들끼리 교배를 시켜봤어요. 근데 또 왕꽃이 나와. 유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돌연변이설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런 거 앞단원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때 진화라는 거, 우리가 진화의 결론은 그런 거였어. 자, 조금씩 어떤 변화가 쌓여.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 다른 종이 만들어져. 예를 들면 굉장히 닮았는데 다른 동물들 있잖아요. 푸마, 고양이, 호랑이 이런 애들 분명히 다 고양이과 동물들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르게 생겼어. 그리고 사람이랑 비교해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침팬지, 고릴라 뭔가 굉장히 유인원이라고 얘기하는 비슷한 면이 있어. 근데 조금씩 차이가 쌓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앞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유전자, 염색체, 그리고 돌연변이의 진짜 원인이 뭔지 배웠어.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진화라는 건 그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화. 새로운 종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조그만 변화가 쌓여서 그래. 자, 그렇다면 그 조그만 변화라는 게 작은 단위의 진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조그만 변화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유전자 변화. 돌연변이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유전자가 변합니다. 우리는 돌연변이의 원인도 알고 있죠. 이제 그런 거. DNA 염기서열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서 거기서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자, 이런 거 앞단원에서 배운 거 기억날 겁니다. 자, 이번 단어는 그런 진화의 개념을 이렇게 유전자 수준으로 좁혔어. 작은 단위에서 관찰을 하려고 해. 그리고 이런 앞단원에서 염색체 그리고 했던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 조금 말로 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자, 쌤이 하는 말을 위주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 자, 현대종합설이라고 하는데 진화인데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 얘기하는데, 자, 요거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가장 중요해요. 볼게요. 집단의 유전자. 집단이 중요하다. 자, 나 혼자 변해봐야 소용이 없어. 자, 어떤 집단에서 내가 변했어. 그러면 여기서의 어떤 비율이 달라진 거네. 자, 그런 것들. 집단의 유전자가 변했어요. 이걸 진화라고 얘기하고 그 집단의 유전자 전체를 갖고 유전자 풀이라고 합니다. 자, 유전자 풀. 요 풀 무슨 수영장 풀 할 때 한 거야. 즉 그냥 유전자가 많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대충 우리 예를 들어서 1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유전자가 기준이라는 거야. 그럼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자, 이런 유전자 한 사람당 2개씩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쨌거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몇 개 있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전자 집단, 이거를 곧 유전자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가 변했어. 피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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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a가 왕창 없어졌다. 자, 이런 것들 어쨌거나 비율의 변화가 있으면 유전자 풀이 변화가 일어났다.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충 첫 번째 이야기,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중요하고 여기서의 유전자 모임을 유전자 풀이다. 이제 요게 기준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자연 선택설이 핵심이야. 자, 처음에 설명했던 찰스 다윈이 얘기한 자연 선택, 적자 생존, 환경에 적합한 놈들만 살아남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심에 있어요. 자, 그런 이유가 뭔지 좀 단적으로 들어본다면, 자, 우리는 뭐 진화의 요인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라는 걸 알고 있어. 갑자기 어떤 원인 모를 돌연변이 이젠 알지. 염기서열 뺏길 때 잘못 뺏겼다고. 자,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돌연변이가 환경에 조금 유리해야지 계속 대를 이어서 보존이 될 거 아니야. 전달이 되고. 근데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어도 그게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바로 없어지고 후대에 전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돌연변이를 지금 얘기했지만 거기에 자연선택의 원리가 들어갔죠. 그죠? 돌연변이가 일어났어도 자연선택적인 환경에 적응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자, 즉 자연선택설이 핵심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요인들, 지금 쌤이 여기다 쓴 것들 쫙 배울 텐데 여기에 다 웬만하면 자연선택설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여러 요인들. 이런 여러 요인들을 배울 건데 얘네들이 유전자 풀을 변화시키는 그 원인들이라고. 이 집단의 유전자 비율, 구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자, 지금 얘기한 거 쓸게요. 유전자 풀의 변화, 유전자 비율 변화. 자, 이렇게 말로 유전자 비율이라고 쓰니까 그런 거예요. 자,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갑자기 뭐 없던 놈이 뿅 생기는 거, 이것도 진화지만 아까 쌤이 지운 것처럼 스몰 a만 왕창 없어졌어. 자, 어떤 유전자 비율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요 라지 a의 비율은 늘어났겠네. 자, 이런 것들 유전자 비율이 변화하는 거, 자, 요런 걸 이제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요인을 볼게요. 자, 자연선택. 첫 번째 자연선택. 자, 간단히 말한다면 그런 거죠. 환경에 적합한 놈만 살아남는다. 자, 환경에 따라서 선택되는, 아이고 칸이 없다. 유전자가 차이납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예에 의하면 그랬어요. 나비가 있어. 흰나비, 나비가 아니라 나방. 흰나방과 검은 나방이 있어요. 자, 요거 우리가 보는 교과서에서는 아마 204페이지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일 거야. 자, 흰나방과 검은 나방이 있어요. 자, 온 세상이 밝아. 너무 깨끗해. 나무도 밝은 색이고 바위도 밝은 색이고 나방이 여기저기 붙어. 검은 나방과 흰 나방이 붙었어요. 나무에. 근데 나무 색깔이 밝아. 그러면 밝은 색인 흰 나방은 잘 눈에 안 띌 거야. 보호색처럼 될 거야. 반면에 검은 나방은 너무 눈에 잘 띌 거야. 자, 이럴 때는 흰 나방이 유리해. 근데 매연이 가득해요. 온 세상이 조금씩 검해져요. 막 나무도 검해지고 바위도 검해지고 그럴 땐 검은 나방이 유리하겠지, 그지? 자, 또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런 거 있어요. 원래 옛날에 검은색 곰, 갈색 곰, 어두운 색 곰밖에 없었대. 근데 세상이 점점 추워지고 빙하기가 오면서 온 세상이 하얘졌지. 그때 우연히 유전자 돌연변이가 뿅 일어나서 흰색 털을 갖고 있는 놈이 갑자기 생겼어. 자, 만약에 흰색 털을 갖고 있는 애가 정글에서 나타났다면 전혀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그치? 야, 눈에 얼마나 잘 보이니, 흰색이면. 근데 온 세상이 하얀 곳에서는 흰색 곰이 더 유리해. 먹이를 먹으려고 달려가는데 물개가 잘 못 봐. 색깔이 비슷하니까 누가 뛰어오는지도 잘 몰라. 그때 한 발 늦어서 잡아먹히는 거야. 반대로 이 하얀 세상에서 검은 곰, 갈색 곰은 먹이 먹기에 불리하겠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선택되는 유전자 차이가 나타난다. 오케이? 자, 자연 선택입니다. 요거 이제 요런 표로 우리가 모식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 큰 A, 작은 A, 라지 A, 스몰 A가 같이 있었는데, 자, 얘네가 어떤 자연 선택, 어떤 특정한 환경을 만났어요. 특정한 환경 속에서 지금 봐봐. 라지 A가 4개 있었고 스몰 A가 4개 있었는데 특정한 환경 속에서
라지 A한테는 유리한 거야. 스몰 A한테는 불리해. 그래서 여기서 얘네는 도태가 일어납니다. 자연 선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화가 일어났는데 유전자 풀이 변화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됐다. 자, 지금 뭐 라지 A고 스몰 A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환경에 따라서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도태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돌연변이. 자, 좀 전에 원래 갈색 운밖에 없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가 찍 일어났어. 자,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서 유전적 변이로 새로운 형질 등장. 자, 새로운 형질이 등장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형질이라기보다 항상 기준이 뭐라 그랬어? 유전자 풀, 유전자가 기준이었어. 그 형질이라는 말보다 유전자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곳에서 봅시다. 자, 원래 갈색 꿈밖에 없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가 조금 일어나서 흰색 꿈이 만들어졌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연에 적합한 흰색 꿈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갈색 꿈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봐봐. 돌연변이 얘기하면서도 자연 선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두 개 지금 짬뽕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봅시다. 어쨌든 돌연변이는 이제 이렇게 돼요. 스몰 A끼리만 살고 있었는데 이때 요 한 놈의 스몰 A가 갑자기 뭔 일이 생겼는지 뿅 하고 없던 게 생겼어. 없던 유전자가 생겼어. 그 결과 스몰 A 사이에서 라지 A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거 없던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유전자 집단 뭐라 그랬죠? 유전자 풀이 변화했습니다. 이게 변화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이주. 자, 이주는 말 그대로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전자가 도입되는 거야. 아씨, 칸이 없네. 여기 줄게요. 기존에 없던 유전자 도입. 어디선가 외부에서 원래는 없었던, 이 마을에는 없었어. 이 유전자 풀에는 없었어. 누가 이사와서 유전자를 넣어줬어. 예를 들면 우리 뭐 혼혈이신 분들 있죠, 그죠?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고 그런 영화 배우나 이런 연예인들 많아요. 그런 분들 한국 사람 특징보다 좀 더 이국적인 얼굴을 가진 이유, 외국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이야. 한국에 없는 그 유전자가 들어왔어요. 자, 이 그림으로 볼게요. 원래 스몰 A밖에 없었는데 밖에서 라지 A를 가지고 들어왔네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얘네 유전자 풀에 새로운 유전자가 생겼다. 오케이?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 달라졌다. 자, 이런 것들 이주. 자, 별거 아니죠, 그죠? 자, 우리는 얘네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전적 부동. 자, 유전적 부동.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부동? 뭔 소리야? 자, 봅시다. 유전적 부동이라는 건, 자, 여기는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써볼게요. 유전적 부동이라는 건, 자, 우연한 사건에 의해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어. 예를 들면 홍수, 무슨 뭐 해일, 지진, 화재 이런 게 일어났어. 우연한 사건. 자, 누군간 안타깝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 자, 이때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특정한 유전자가 제거됐어.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간단히 말하면 우연한 사건에서 특정한 유전자가 제거됐어. 자, 요거의 예시를 든다면 교과서에 있는 예시인데, 자, 볼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배웠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건 이구아나 위주로 이구아나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읽을게요. 자, 완두콩이 살고 있었어. 아까 녹색이 있었는데, 오케이. 완두콩이 살고 있었어. 이렇게 9마리가 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불이 났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불이 났는데 진짜 재수없게도 노란색만 죽었어. 노란색만 죽었네. 초록색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운이 좋아서 좀 살아남았을 뿐이야. 근데 유전자의 비율, 유전자의 빈도 어떻게 됐어요? 원래 노란색 대 초록색이 2대1이었는데 1대1 됐네? 야, 난 가만히 있었는데 요거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어. 자, 이런 것들을 유전적 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특정한 유전자가 제거가 됐어. 그리고 쌤이 아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재수가 없었어. 재수 없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특정한 유전자가 제거됐어. 자, 야, 이 제거된 애들은 얼마나 불쌍하니? 얼마나 재수가 없니? 자, 요거는 우리가 자연 선택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위에 지금 설명했던 거 싹 지우고 좀 깔끔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얘기했던 요 그림 과정을 좀 설명을 하면, 자, 일단 요거 자체가 유전자 풀. 유전자 풀이 변화했어. 당연하지. 자,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자, 소수였던 유전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됐어.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지? 이놈이 득실득실 거렸는데 내가 많아진 것처럼 됐어. 응? 그죠? 유전자들이 변화했는데 소수였던 유전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요거의 결과고 중요한 게 있어. 자, 자연 선택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단 얘기야. 비교를 한다면 기린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왜 긴가요? 얘기했을 때 높이 있는 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이가 높이 있는 거 위주밖에 없으니까 목이 긴 놈들이 더 유리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유전적 분동은 얘네가 더 유리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뭐 잘났다고? 아니야. 단지 이유가 있다면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오케이.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일 거예요. 세 번째. 자, 봅시다. 소수의 집단일수록 그 유전적 부동의 효과가 크다. 소수 집단일수록 유전적 부동의 효과가 크대. 자, 집단이 작을수록이래. 집단이 클수록이 아니라. 자, 이것도 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 칠판이 좁아가지고. 자, 아까처럼 뭐 완두콩 갖고 놀아볼게. 자, 노랭이들이 있어, 이렇게. 자, 흰색. 자, 이런 집단이 있었고, 뭐 이런 집단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누가 더 커? 누가 더 큰 집단이야? 얘가 더 큰 집단이지. 그치? 자, 그때 재수가 없어서 4개씩 죽었다고 해볼게. 4개씩 죽었다고 해볼게. 자, 녹색의 비율이 높아지긴 높아졌어. 너도. 하지만 어디서 더 많이 높아졌어요? 얘가 더 많이 높아졌지. 그치? 따지면 얘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에이, 숫자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자, 똑같은 개수가 죽었어.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근데 많은 애들한테는 얘네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 근데 여기서는 집단이 작으니까 훨씬 더 큰 변화를 보이네요. 아, 우연한 사건, 이 재수 없는 사건 때문에 벌어진 결과가 여기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소수의 집단일수록 유전적 부동의 효과가 크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전자 구동은 그래서 봐봐 뭔가 깔때기처럼 생겼어요.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리긴 했지만 자 얘네 깔때기처럼 생겼어. 아 얘네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사건, 홍수, 화재, 지진, 산사태 등등등 별의별 게 다 일어났는데 그러면 안타깝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애들은 한정돼 있어. 자 재수없게도 라지 A들은 못 빠져나가. 스몰 A들만 빠져나갔어.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았어? 스몰 A만 그냥 운이 좀 좋았을 뿐이야. 얘가 자연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특징이나 형질이나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어. 얘 입장에선 재수가 없었어.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유전적 부동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이런 그림으로 굳이 나타나지 않고 좀 쉽게 말로 좀 설명해 볼게요. 격리. 격리는 뭐냐면 자 우리 예전에 지라설 배울 때 배웠던 거예요. 격리. 자 지리적 격리, 생체적 격리 뭐 이런 거지. 자 원래 같이 살고 있었어. 유전자 풀이 몇 개일 거야? 하나일 거야. 그지? 근데 얘네가 뭔가 무슨 뭐니 그거 그랜드 캐년 협곡 같은 게 생겨서 두 대륙으로 갈라진 것처럼 뭐 대륙이 아니지만 어쨌든 땅이 두 개로 갈라졌어. 더 이상 얘네가 같이 살 수가 없어. 왔다 갔다 교류할 수가 없어. 하나의 유전자 풀이 갈라져서 두 개의 유전자 풀로 갈라졌습니다. 자 어떤 곳이든 환경이 조금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어. 각각 따로따로 자연 선택이 일어납니다. 진화가 따로따로 됩니다. 유전자 풀이 따로따로 변화합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 풀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격리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요거는 말을 쓰지 않고 자, 하나의 유전자 풀이었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큰 A, 작은 A, 큰 A, 작은 A 같이 있었는데 얘네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진화했다. 적합하게 이렇게 말로 굳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임의 선택은 뭐냐면 자 뭐랑 제일 비슷하니? 자연 선택이랑 말이 제일 비슷해. 자 자연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말로만 하고 끝낼게요. 자, 예를 들면 원래 멍멍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티즈, 코카스파니엘 이런 멍멍이들은 늑대가 조상이래. 자 사냥을 잘하고 험상궂고 굉장히 힘이 세다고 얘기하는 집단을 이루면서 사냥하고 다니는 그 무서운 늑대로부터 위에다가 좀 이쁜 놈들이 있어. 사람이 야 너 일로 와 키우다 보니까 점점점 취향 따라서 멍멍이들이 많아졌어. 자 조그만 멍멍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닥스훈트 같은 애들 만들게 된 거고 큰 멍멍이 좋아하는 애들은 무슨 코카스파니엘이나 아니면 콜리라든지 이런 애들을 만들게 된 거죠. 그죠? 자연이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의 취향이 선택한 거야. 그렇다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옥수수 같은 경우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예시인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 알이 이빨만 해. 사람 이빨만 해. 자, 사실 이빨이란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죠. 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니까. 자, 이 하나만 해. 자, 옥수수 알이.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대요. 굉장히 조그맸는데 사람이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알 큰 놈들만 심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 또 한 가지. 자, 사람들이 양을 왜 키울까? 양치기. 양을 왜 키우지? 털 깎아서 옷 만들려고. 그러면 양털이 많이 나지 않는 양은 사람이 좋아할까? 별로 키우고 싶지 않겠죠, 그죠? 지금 키우는 양들 옷 만들려고 양털 많은 놈들 위주로 키웠어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됐습니다. 임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이번 단어에 설명한 것들은 우리가 종합적인 단원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 사실 많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포함된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냥 이것들 구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혀 어렵지 않은 단원이었습니다. 요 그림들이랑 비교를 잘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개념들 중에서 사실 유전적 부동 같은 거는 조금 특별하죠. 그리고 자연 선택이 중심에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 단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명과학 2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전 여기 단어 좀 좋아해요. 재밌어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